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날이 갈수록 그 동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가, 이렇게 재밌네요. 내가, 이렇게 막,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좀, 진짜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점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를 제가 매기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다사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말, 사람 본디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고통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고통이 갖고 있는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 역할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던 고통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삶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고통이 원래 갖고 있는 의미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계기를 찾고 났는데도 사람들은 계속 고통스러운 장면이 있다라고 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기를 찾았으면 아무 고통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시비들을 하죠.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좀 우리가 우리가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웃으셔도 되고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깨달음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 때문에. 확철대오라든가 뭘 확 깨닫고 나면은 세상이 한꺼번에 확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죠?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이제 좀 더 많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막 깨달으면 원래 자기 모습을 많은 고통을 막 애를 쓰는 걸 통해서 딱 그걸 만나니까 너무 좋죠. 정말 세상을 다 마무리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분들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또 이제 또 똥 싸야 되고 또 밥 먹어야 되고 또 미운 놈 나타나고 또 마냥 또 똑같은 게 반복이 돼서 깨달으신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결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왜 고통을 통해서 계기를 찾으면 더 이상의 고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고통이 역할이 바뀐다라고 말을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계기를 찾았어요.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 관계 속에서의 삶은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내가 느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삶을 살 때, 결국은 내가 삶을 사는 주체로 살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런 그 다양한 방식, 우리들이 말하는 매뉴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떠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미운 사람은 그대로 미운 대로 있고, 힘든 장면은 그대로 힘든 장면으로 있는데, 미운 사람이든 힘든 장면이든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이 들었고 미웠던 거거든요. 진짜로 나쁜 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 대상 때문에 내가 죽겠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대상 때문에 죽겠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죽겠었기 때문에 대상을 죽겠다고 느낀 측면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 속에서의 착각에 있다가 고통을 통해서 계기를 딱 찾고 났으니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내가 삶을 통해서 직접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연습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착각이라는 걸 내 삶의 연습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 그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전혀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웠던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면요. 내가 아주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계기를 찾았어요. 그럼 계기를 찾고 나면 이제는 그 미운 사람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미운 사람을 보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마중물이구나. 이걸 적용해서 또 맛을 보고 또 저 사람도 내 탓, 네 탓이 아니구나.
아, 저 사람도 관계 때문에 저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서 저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걸 또 적용을 하고 이렇게 연습 대상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미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미운 사람이 사라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내 스스로 찾은 계기를 내 삶을 통해서 알아갈 대상이, 연습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스파링 파트너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미웠던 사람은 나한테 계기를 찾게 해줬고, 또 그 이후엔 내 삶을 연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무지하게 고마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면서 야, 내가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이런 많은 것들을 알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물론 아니다라고 고개를 흔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아직 덜 돼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고, 또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하튼 고통이라는 어떤 그런 배경은 나한테 도움을 줬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진짜로 삶을 통해서 나를 굉장히 성숙시켜 줬다니까요. 예, 그런 좋은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 준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아픔 자체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소재구나. 이렇게 다가가면 아, 아픔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 이렇게 당장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픔을 계속 아픔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결코 동의할 수 없죠. 아플 만큼 아팠으면 거기에서 계기를 찾고, 그 계기를 찾았으면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내 느낌을 정말 우리들의 방식으로 매뉴얼로 연습하는 그런 연습장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사람으로 회복을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실질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계기를 찾고 나면 이후에 고통이라는 장면들은 내 스스로의 느낌을 연습하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 연습용 대상으로 역할이 바뀐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고통은, 나한테 아픔을 주던 고통은 이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그 이후에 있는 관계 속에서의 장면은 내 스스로를 알게 만드는 연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고통에 대한 것에 대한 두 번째인데요. 고통에 대한 부분의 세 번째를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고통이란 우리가 앞으로 고통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지금 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느껴보고, 하겠다 싶으면 이제 고통 3 해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고통에 대한 얘기를 그만두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 고통의 세 번째는 안 한 거니까 찾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